가까운데 이게 분당에서 왔고요. 네. 꿈과 그냥 의리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 현재 이제 저희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또 자녀 27, 25살, 네, 몇 살인데 좀 나왔는데 네, 연식이 됐죠. 그 자녀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중반, 그냥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원입니다. 오늘 정말 그 귀한 자리 이렇게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는 저에게도 잊지 못할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장소는 다른 곳이었는데요. 어, 혹시 오늘 이 자리가 뭐 하는 곳인지요? 그냥 아시고 오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오셨죠? 네. 모르시고 오신 분도 있으시죠? 네. 저는 이런 자리를 초대가 됐는데 뭐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왔습니다. 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냥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하고 그냥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믿고 갔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내가 올 자리가 아니었는데 와서 정말 그런 시간이 그 첫날이 이런 날이었어요. 예.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했던 많은 노력들, 우리는 다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각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목적을 가지고 10년, 20년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 아내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적이 없는데 여기 왔는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던 많은 시간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여기 이렇게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지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한치 앞을 모르고 5년, 10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걸 똑똑하게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딱 시작부터가 진지해지잖아요. 네, 웃기지를 못해, 제가. 저 사실 재미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시간, 주말에 또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근데 휴가 기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뭔가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아마 이 시간 이렇게 수만 뭐 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시원한 데 가서 영화를 보는 분도 있고 넷플릭스 보는 분도 있고 또 책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아마 책을 한번 100권 읽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제 이야기 듣는 게 아마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 믿고 그리고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어, 제 이야기, 오늘 이제 주제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로, 오늘 이 자리가 암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안 들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암회를 몰랐을 때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 기회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기회는 너무 광범위하지만은, 이렇게 축약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그래서, 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딱 두 가지 이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첫, 그게, 기쁜 일.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라고 하는 일.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일, 안 좋은 일. 예,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가지 감정이 좋은 일과 슬픈 일 중에서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더 많을까요? 네. 어떤 일은 기쁜 일이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3분의 2가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뭐 불행하고 잘 안 풀리지? 아니야. 다 똑같아. 그 고통 총량의 법칙을 본다면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분의 1 기쁜 일을, 기쁜 것처럼 사는 거죠. 인생은 저는 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들이 대부분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뭔 일인지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음,
중보하죠, 기도, 중보기도. 이 기도를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내 혼자만 자존심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내가 이야기해봤자, 해결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 기도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 힘을 빌리는 거죠. 여러 사람의 힘을,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그 중보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뭘까요? 돈. 90%, 아니, 한 8, 90% 돈. 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된 거죠, 이제. 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죠. 그 돈 때문에, 고통의 하나.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질병 때문에, 예, 원치 않는 불청객처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제 내가 그런 질병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죠, 기도. 많은 사람이 힘 빌려서. 또 하나는 뭘까요? 관계.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아가지고, 내가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다 이긴데, 네, 이게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는가, 이 뒤에서,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무슨 고민이 제일 많은가? 이 고민을. 그래서 저는 중고기도 하는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정말 좋은, 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AI 챗 GPT한테 물어보면 딱 되죠. 네, 챗 GPT한테 물어봐요. 세상에 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말고도, 저는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구글 바드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딱 답을 하는 게, 네, 이 네 가지 답을 다 해요. 네. 건강, 재정, 그리고 관계, 직업. 제가 중국 기도의 언론을 제목하고 거의 80% 일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들이 이 안정적인 재정, 돈, 그리고 아주 건강, 최적의 건강, 그리고 관계, 예,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이 네 가지를 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동의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친구들도 어제 어제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음, 그 하나은행 그 은초 아니 그쪽 강북 쪽에 있는 그 은평동 예 은행 은평동 지점에 있는 지점장 친구 있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냥 모였는데 친구 나오라 하려고 그 경북국역에 있는데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 뒤에 보면 꼴목에 식당들이 괜찮은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네. 왜 그러지?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 있잖아. 우리 크로아티아 여행 갔었을 때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만 직장을 퇴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굴로 숨은대. 그래서 친구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 또래들이 지금 현재 직장에서 이제 나가라고 할 때가 다 왔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십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도 많이 주고, 예한은행가 원래 합병이 됐거든요. 예한은행에 있는데 본점에 가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도 이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분에게도 사실 이 네 가지 고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는 뭐냐면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 그 기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은 짧게 한 2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가지고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업 하기 전까지 15년째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일벌레처럼 오클릭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죠. 누구보다 열심히 한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15년 동안 했던 이제 사업인데요. 관유무역업입니다. 소위 그 오파상이죠. 네. 이것은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젊은 날. 네. 그래서, 예, 꿈하고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스포츠 그 용품에 관련되어 있는, 채에 보면은, 채가 이제 헤드하고 샤프트하고 그립이 다 분리된 이걸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내 유통하는 일을 이제 했죠. 네.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전자 쪽에 소형 가전 쪽을 좀 알게 됐어요. 뭐 보면은 뭐 에스팅 하우스, RCA, 뮬리네스, 후버,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국내에서 이제 유통을 이제 또 하는데, 백화점에 이것을 벤더로 이제 공급하는, 제가 백화점 유통 사업은, 또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을 소유한 게 아니고, 백화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바이어들이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게 아니라, 박람회 같은 데서 찾기도 하지만은, 벤더를 찾아요. 벤더를 찾아서 그 제품을 좋은 제품 찾아다가 바이어한테 갖다 주게 되면은 바이어가 물건을 매입을 해주니까 사업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무역 하다 보니까 유통을 좀 알게 되고 백화점 유통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형과 빌딩 가면 바이어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신땡땡 유통, 신세계. 예, 거기 이제 이쪽을 사가지고 거기서 만났는데 이바이어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유통 한 사업을 하고 돈을 좀 이제 벌어서 어제는 이제 그 사업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사업이 피지사예요. 전자지불처리인데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 어떤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카드로 하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있을 때 초창기에 전자상거래가 쇼핑몰들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식물을 플라스틱으로 긁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이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피지사예요. 네, 내가 그 카드사하고 연결해주는 회사가 피지사예요. 사업 아이템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예, 약간 이권 사업은 아닌데 그러다 비즈니스도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빨리 이런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진입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업 잘하고 있으면 마음에 왜 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그 기업들이 대기업이요. 왜 대기업이 됐냐면은 미래 먹거리 돈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젊은 벤처들이 하고 있으면 돈 될 것 같으면 그 인수 다 해버리죠. 그럼 팔지 말지. 인수 안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따라쟁이 하나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회사들이 지금 모든 금융권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지사를 하다가 회사 또 팔고, 파니까 또 돈 생기잖아요. 그 다음 하고 싶은 사업이 이제 시스템 사업인데,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프랜차이즈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국에 서부에 가면은 인앤아웃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막 하는 그 인앤아웃 있잖아요. 예, 원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거기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예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데 아주 잘 돼요. 그 옆에 다른 햄버거가 없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직접 만들어서 수제인데 감자랄지 고기랄지 막 산지에서 바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이런 건 맛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이제 만들어서 저는 아니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저는 건강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이제 만들어서 분당에 샌드에다가 오픈해놓고 전국에 담아서 서울 경기 지역에만 이렇게 이제 오픈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이제 막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분당에도 네 군데, 수지의 생연점에 이제 한 군데 이쪽하고 이제 이렇게 오픈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백화점에 있는 바이어 있잖아요. 이 바이어가 찾아왔어요. 우리 선동에 있는 본점을. 그래서 선배님이 동생 내가 요즘에 알아보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좀 검토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동생은 사업을 많이 했잖냐고.
그래서 원래 그분하고는 이제 내가 백화점 쪽 사업 안 하더라도 계속 호영호제처럼 지내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진짜 멋지게 잘생긴 아주 그 호영호제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알아봐달라 하니까 당연히 알아봐줘야 되죠. 제가 이제 구미동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구미동에 사는데 이사를 했어요. 그 우리 불곡동 그 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딱 했는데 어, 집에 물 냉장고가 뭐죠, 문짝 2개 있는 거. 네, 그 냉장고가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 배달한 것 같다고 했더니, 이경택 그 신세계에서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전화해보니까, 동생이 이사하는데 내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런 사이니까, 아주 뭐, 얼마나 절친하겠어요. 근데 그 선배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저한테 검토를 해달라는. 그럼 검토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율동공원 새마을 연수 올라가다 보면 수도통합관 옆에 하늘식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근데 그게 뭔 사업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지금도 기억나. 인터랙티브 커머스 사업인데, 뭐, 취급하는 뭐, 생활 필수품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것이 전자상가류로 되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은, 이 우리은행, 그러니까 잠실,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그 선수촌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은 우리은행 건물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가보라니까. 그래서 제가 돈 봉투 하나 넣고, 왜냐면은, 알아보라 그러는데, 어쨌든, 사무실이 있어? 그러면은 오픈한 거 아니야? 오픈한 거 아니냐 보니까는, 오픈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혹시, 내가, 뭐, 봉투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사무실에서 뭐 제품이 있고, 그게 아니라, 강의장인데, 제가 일찍 와가지고 보니까는, 그 비어있는 의자만 있고, 사람들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왼쪽에가 보니까, 그 벽에 사진이 하나 걸리는데, 제가 안에 글자가 딱 보이네요. 글자가 크진 않았는데, 형이 여기, 뭐, 하메 사진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연인이 지금 현재,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막 검토하고 있는 게 아메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메이 모르는데, 했더니, 고생은 어쨌든 사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사업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분 있지 않냐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럼 제가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모른다. 네, 검토가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은, 남자가 태어나서, 내가 여자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아무 싸고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배님, 우리 가서 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니, 할 필요 없다. 이 멋진 형님이 왜 이것을 여성들한테 죄송합니다. 주부들이 하는 일을 왜 형이 한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네.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 그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가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도 제가 몰랐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형님이 그래 봤으니까 한번 앉아서 들어보고 진짜 내가 꼭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이 한번 좀 다 들어보고 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국은 돌아보니까 이 사업이 오늘 제가 검토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날 딱 한 번 듣고 알았어요. 제가 이 3가지를 확인을 딱 했어요. 아메이는 딱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거라고 달라요. 잘 들어보니까요. 컴퓨터라니까 잘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아메이는 제가 피라미드 다단계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알았었는데, 이 수익 구조가 너무 정직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뭐, 다르네. 또 한 가지는, 4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4분이 들어가지 않네? 딱 보면서, 이제 그 포인트, 2번째 포인트를 찾았죠.
그래도, 망할 일도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리스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배님한테 그랬죠. 선배님, 나 듣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사업은 어려워요. 리스크가 많아요. 사업은. 그런데 자본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형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형님 직장 다니시니까 그래 뭐 제가 오늘 한번 검토해도 알겠다. 그래서 해봐라. 저는 프랜차이즈 때문에 너무 지금 이제 바쁘니까 이게 보니까 생필품 이렇게 바꿔 쓰는 일이네. 어차피 생활 필수품들 이게 아메 제품을 바꿔 쓰면서 이게 캐시백 뭐 나오는 돈이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쁘다. 그래서 해라.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생필품 다 바꿔 쓸게. 넥슨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분석됐다 한다면은 그냥 생필품 바꿔 쓸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선배님이 알아보자라고 해서 왔지만은 거절을 못해서 였고 또 하나는 그 의리 있잖아요. 의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아보게 된 게 어떤 아무리 분석해서 이게 사업이 될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시간을 헛수고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세상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사업을 이렇게 실제 진행하면서도 참 이게 이론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본이 안 들어간다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이 무슨 큰 사업이 될까? 잘 믿겨지지는 않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업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선배님이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줬는데 저한테 5번을 더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했던 게 선배님이 식당에 가서 하늘집에서 어떤 일이라고 플랜을 보여주고 여러분 쇼도 플랜을 하잖아요.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줬으면은 제가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이 잘했던 것은 그냥 검토해달라고 여기 그렇게 초대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던 거. 한 거라고 그리고 5번을 한번 쭉 들어보자 라고 했던 거. 그게 선배님이 저한테 처음에 잘 안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 의리 때문에 거절 못해서 이제 사업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왜 했냐면은 어쨌든 제가 막 의리 있다 하더라도 그 의리를 18년 동안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 약발로 본다면 효과는 한 2, 3년일 건데 그 의리 지키는 것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분석쟁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요.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희 집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그 집안에 재산세 영수증이 왔는데 재산세가 5천 몇만 원이 5천만 원이 아니라 6천 원이 안 돼. 5천 얼마더라고. 5천 7백 얼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생긴 것은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는데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이 없냐고 이야기를 해. 어. 예, 왜 이제 그래서 근데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꼭 예술 제자 중에서 그 의심이 많은 누구 있죠? 도마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진짜 꼼꼼히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알아보면서 딱 내린 결론은 이 네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사업,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늘 찾아다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15년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인앤아웃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하면 보니까 우리 세상의 카테고리 중에서 산업으로 본다면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 있잖아요. 어떤 산업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연 기관차가 전망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가 전망 있을까요? 네, 금방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건강 쪽 산업 이쪽 전망이 있겠다. 네, 그리고 또 헬스 쪽 그러니까 뷰티 쪽 전망이 있겠다. 근데 그쪽 산업에
브랜드 네임, 시장 인지도가 1위인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이면은 전망 있겠네. 아이템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업은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일반 사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일반 사업이 많이 돈을 벌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환경은 어떻습니까? 자영업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더 가난하고 지금 현재 아마 실제 뱅크러트 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챗GPT도 한번 물어보세요. 돈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스타트 비즈니스 딱 이야기해요. 예. 근데 정답은 말했지만은 일단 그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쉽게 시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비기는. 쉽게 저는 사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영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시험들까지 제가 죄송한 게 해요. 그런데 사업은요, 작게 투자하면 작게 망하고요. 크게 투자하면 크게 망하는 게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 10번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초심자 해운 있죠. 첫 번째 돈 벌어버리잖아요. 끝이 안 좋아요. 꼭 더 바꿔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망할 돈이 있으면 좋아요. 사업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봐요. 네. 그 통계가 진짜 맞아요. 사업은 어렵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뭐예요? 직장이나 사업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자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인데 자본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큰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들었고 이제 보니까는 굉장히 비즈니스를 여러분 작게 시작하게 하고 작게 시작하고 큰 생각을 하면서 크게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 본능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있죠. 딱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있잖아요. 자금 다 배팅해버려요. 네, 몰빵하면서 사업을 해버려요. 그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3번에 나눠야 돼요. 3번에. 근데 3번에 나눠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내 자금에 맞는 메리트가 없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면 사업은 보니까 사업인데 비즈니스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빅비즈니스가 돼요. 빅비즈니스인데 나중에 빅비즈니스인데 자본이 안 들어가. 이것도 또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주변에 아내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주부에 있는 거예요. 어, 저분이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분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나? 잘 모르니까 여기 왔다 하더라도 제가 뭐가 하면 의심이 많다겠잖아요. 여기 있는데도 의심이 많은 거야. 계속. 그러니까 뒤로 계속 막 알아보는 거예요. 막 자료도 모아보고. 미국은 또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딱 3개월 알아보니까 3개월 안에 결과는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음의 성공의 비결이 1, 2, 3 있는데 제대로 꾸준히 3번째 오랫동안인데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끝이 너무 다 좋은 거야. 미국 정주도 미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64년 됐죠. 우리나라가 한 34년 됐습니까? 이야, 이게 다 끝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 망할 확률이 높고 해가지고 잘 되면은 야, 이건 끝이 좋겠네. 그런 게 뭐냐면은 이제 욕심이 생긴다. 그래, 한번 시작해보지. 네, 시작해보지.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 아베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이제 마음먹은 게 아니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해줬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바쁜 거예요. 예, 체인점을 막 내고 다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인점 내고 다니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목을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목을 찾으러 다니고 그 목 몇 개를 딱 찍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누가 할 사람인 것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서 어쨌든 금융 이율보다 은행 이율보다 아니면 건물에 있는 임대료보다 더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은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목이 필요해요. 그 목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수도권 쪽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또 기존에 오픈하는데 또 가서 오픈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네. 또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검토하고, 주변에 누가 했든 안 했든 이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자주 보는 분들 있잖아요. 10명한테 한번 이야기 해봤어요. 내가 암의 사업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10명한테 이야기했더니요. 10명이 저보다 먼저 해봤더라고. 10명이 다 해봤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10명이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10명이 다 하지 말아요. 거기서 막 롯데 유통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가 유통 잘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한다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그거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명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회원이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시작부터 좀 달랐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웃고 들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정확히 3개월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10명한테 물어봤어. 이야기하니까 다 하지 말래.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10명한테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 정도 야 괜찮아 해봐.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랬으면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분석할 때 있잖아요. 남들이 다 좋다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네. 남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하면 안 되죠. 뭔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통계로 봤을 때. 근데 내가 정확하게 본 거야. 그러면은 제가 또 다시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자, 그런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려운 사람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1번 가족 중에서도 네, 아내 여러분들 남편 그렇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가족 내 가족들 내 형제간들 가족들 세 번째는요. 친한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시작할 때 이분들하고 절대 처음에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이랑. 저는 첫 번째 그 아내, 저희 아내에서 아까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가, 반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했냐라고 보니까는, 뭔가 쉽게 내가 돈 버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으로 봤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쫓는 사람, 여러분, 아내가 그 여행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일로 여러분 보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암에 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저랑 같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10년 그렇게 살았어도 남편을 그렇게, 신신한 장로가 되라했더니, 그런 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미팅하고 오는데, 제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미팅하러 갔는데, 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 오고 있는데, 미팅 끝나고 그래, 동굴레 미팅 하잖아요. 그때 이제 와요, 이제 문자가. 당신이 그 암에 돈을 수천만 원 벌어다 줘봐라. 그 돈을 내가 쓰나 봐라 하면서 그 문자들이 완전 저주를 막 보내요. 그러고 집에 가고, 이러고 하고 이제. 근데 그 정도만 이제 그 처음에는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아마 그 정도로 저한테 들어오는 잽이 한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 참을 수 있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이 크지도 않았었고, 전달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루에 한 명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한 명한테. 제가 제 사업 에이프릴 하면서 하루에 한 명한테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하루에 한 명한테 이야기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해보니까는요, 알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거의, 거의 한 100명 이상한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캐시백은요, 9%. 9%.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온 거예요. 한 18명 정도가. 네, 그때요. 2006년도인데 저는 몰랐거든요. 한국 가면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거의 바닥을 칠 때였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사업 시키려고 막 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판에 혼자 애를 쓰고 다닌 거야. 막. 저는 그것이 예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거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아메 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저희 아내가 반대입니다. 네, 아내가. 이제 3개월 동안 그때 당시에 들어온 게 한 9% 캐시백 10만 원도 안 됩니다. 1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다 18명 나온 사람 다 남자야. 응,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이 대단해요. 뭐, 그, 사는데 야간 대학 내가 다닌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막 결단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1년 만에 대학은 돼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러고 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시간들이 거의 한 9개월이 지난 다음에 거의 9년 같은 시간들이 이제 보내. 그래, 어떨 때는 이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문도 잠그기도 하고, 뭐, 밥은 거기다가 밥도 주지도 않고, 뭐, 그래, 그때 이제, 그런데 뭐, 제품을 또 체험해봐야 되니까, BCTP 있잖아요. BCTP로 2주 동안 16kg를 감량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90kg 정도 되는 몸이 그걸 뺐는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지금 바디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품은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9%예요. 성인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제품을 쓰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고로 우리 사업하는데 뭐예요? 며칠째, 우리 창업자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제품을 써보시겠어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요? 이거 자체가 안에 사업을 하게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알아야 되는 마케팅을 알아야 되는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왔는데, 제품을 안 쓴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BCC로 이렇게 몸을 빼가지고 했는데, 한 1년 하면 내가 몸 빼진 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나만 빼고 그분들은 또 안 하더라고. 나만 빠져있는 거. 근데요, 한 16kg 빠지는데 얼굴이 그래요. 네. 그래도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다 우리 아내는 진짜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저희 그 아내한테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쭉 지나면서 제가 이제 사업은 어쨌든 해갈 수 있었던 그 과정들 좀, 근데 사실 제 사업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제 반대도 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식구들, 주변에 있는 명단들을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이창사에 오면은 절대 제품 쓰게 하지 말고, 그, 그 제가 이제 홈미팅을 만들고 있는데도, 홈미팅은 다 깨버리고, 막 어르신은 분 홈미팅 다 못 오게 만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당, 저희 이제 장모님 식당이 이제 오적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식당 이제 일요일날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몰래 이제 홈미팅을 하고, 예, 그러고 있었죠. 예, 예, 그 반대가 있는 그 시간 동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집 가까운데, 제가 교회를 가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어, 하나님, 제가 살면서 아내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저희 아내가 뭐 하나님은 저희 집사람이랑 더 가깝지 않냐. 모태신앙인데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한다면은 못하게 만들어라 나를.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제가 안 하면 될 텐데. 못하게 만드시라. 내가 발을 분지듯이인지 아니면 그냥 입을 어쨌든 찢어버리든지 하시라고. 내가 너무 죽겠다. 진짜 남자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 항암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병 있죠? 소주 대병 있잖아요. 큰 거. 거기에 한 눈물 한 3병도 넣어. 흘린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이를, 이제 이제 해서, 정말 너무 힘드니까 좀, 화장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더 핍박, 더 핍박이에요. 자네가. 어, 어, 결국은 제가 이 사업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런지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제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 이렇게까지 포기를, 보세요. 그때 나왔던 18명 있잖아요. 한 명도 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해보니까 3개월짜리 들이더라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더라고. 어, 사람도 없지, 알릴 사람 다 알려버렸지, 그리고 캐시백도 뭐 돈 10만 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딱 포기하기 좋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초기에 너무 열심히 알려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생긴 게 뭐냐면은, 이창원이 아메하다가 포기한 놈이라는 또 꼬리표가 달리는 것들은 또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포기도 못 하겠다. 그런데 또 내가 안 하면은 또 아내가 잘 돼버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알았다. 하여튼 내가 열심히는 안 하고, 에이프릴에 방이 안 뜬 정도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당신이라고 이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 이제, 당신이 아무리 선택하든지, 그냥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 말 안 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놓고, 자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한번 기도해보고 한다고. 내가 새벽도 있는데 와서 옆에 와가지고 앉아서 자기는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죠. 어, 아님, 네, 너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떤 생각을 주냐면은, 그 하나님 주 생각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꿈속에서 저 아내를 빼버렸어요. 그래, 이렇게,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는데, 내가 그런다고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떤 집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이유도 가족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런 남편이 어디가 있냐고. 제가 굉장히 아내 말을 잘 듣거든요. 어, 저는 아내가 하라는 말을 하면 무엇이든지 제가 듣습니다. 근데 저 아내가 뭐라 하면은요, 제가 막 무서워서 막 벽으로 막,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알았습니다. 저 여자 말 잘 듣거든요. 어 아니야 여자 말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 말을. 그래서 그래 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 사람이 뭘 시켜도 하지 말아 가면 딱 안 하는 남자였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더 미운 거야 막. 하나 미운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10년 살아보면서 나는 정확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알았는데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아내랑 같이 살지만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중에서 와이프를 빼버리자 라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진행하는데 나 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또 바깥에서 불러내요.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집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보더라도.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다고 아빠 제발 엄마 말 듣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두 새끼들이. 그래서 그래 너희들도 내가 몰랐네. 내가 아메를 왜 하는 거 너희들 때문인데 아빠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진짜 그때 자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게 돈을 더 벌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들도 뭐 안 몰라서 제가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 서운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꿈속에서 애들까지 다 빼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업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남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이 제가 그런 지 했죠. 너 당신이 들어보고 아니다 한다면은 내가 사업을 안 할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서 그 1년이요 너무너무 긴 거예요. 1년이 거의 각방을 왜 1년 쓰고 소파에서 잠자고 어떨 때는 집에 문 잠궈놓으니까 못 들어가고 아무리 그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그래 알았어. 당신이 내가 아니면은 그래, 그냥 오기스럽게 무조건 아니다 하지 말고 당신 들어봐. 당신 이성적으로 듣고 아니다 하면 나는 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경기도 통계 컴퓨터 센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OM도 아니었어요. 거기 와가지고 자리에서 내가 같이 앉아있는데 뒤에서 꼬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불레를 하는데 와봐라고 했더니 그날 있잖아요. 그 같이 동굴하는 그 미팅 자리에서 울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괜한 남편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아메리에서 태어난 여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거든요, 회개. 네. 저는 결국은 우리는 아메 사업을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아메 사업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해올 수 있었던 그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은혜라고 표현이 들지만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업을 성장해내고 또 어느 핀에서 또 멈춰있다는 분이라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내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은 내 꿈을 감당할 수 있는 Y가 분명히 있어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성공의 결과물들이 부럽습니다. 성공의 결과물들이 부럽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야, 부러워. 그 아무나 되겠어? 아무뿐만 아니라 어떤 성공이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꿈을 꾸는 것까지는 해요. 일시적으로. 근데 작심삼일인 것처럼 몇 개월 못 가, 1년을 못 가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소유해내는데 계속 매일매일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한 스텝 한 스텝 있잖아요. 그것을 1년, 3년, 5년 그 과정이 힘든 꿈을 이루는 게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암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일단 내가 꿈을 소유하고 일단 그 꿈을 가지고 근데 내 이 꿈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암이 아니라 꿈 꾸지 않았습니까? 네, 꿈꾸는 방법도 알잖아요. 꿈을 이루는 방법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은 함께 해준 사람들이에요.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없는 게 우리는 이거 지지해주고 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는 옆에 스폰서님들이나 옆에 팀이 있는 거예요, 팀. 그러니까 내 혼자 잘 돼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일반 비즈니스는 아메보다 노력으로 본다고 나이도로 본다면 10배가 노력했거든요. 10배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 안 사라졌거든요. 물론 돈까지 투자하고도. 근데 아메는 돈도 투자도 않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혼자 노력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결국 우리 이루는 이 안에서 가장 큰 아메 사업의 비결은 꿈을 꾸는 거. 그 꿈을 매일매일 소유하면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결국은, 잘하고 싶잖아요. 그 비결은,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이 사진은 제가 암의 사업을 시작하기 왼쪽 사진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딱 시작하기 1년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암의 사업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해요? 남편 때문에 하지 않죠? 예.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안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이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 때문보다 나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우리는 이기적이지만은 있을 때 자식을 보잖아요. 내 것을 다 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순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아내는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사.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는 전 과정을 있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집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는 밖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집 안에서 제품을 쓰면서 우리는 홈미팅이나 중요한 미팅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때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또 용돈 준다고 마이스 스프레이 쓰다가 전달하면서 너 용돈 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것은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목표를 붙이는 거죠. 계속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꽃사님 신방 났는데 보고 날짜에다가 무슨 영어로 말했을 적어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무슨 방언 같은 게 이게 뭐냐고 네, 알려주는 거죠.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얘들이 그것을 한 10년을 보잖아요. 그럼 얘들이 거기에서 다 되니까. 물론 항상 이쁘지는 않죠. 막 못된 짓거리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다 보게 됩니다. 저희 수교사장이 아내를 왜 그때 반대하는 거냐면은 우리 저희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여자예요. 뇌가 생겼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힘들 수 있어요. 지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배운 여자가 저럴까 애들을 그리고 했는데 제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지금 그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랑 거의 우리 아이들 친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하고 같은 동갑인데 올림피아드에서 거의 1위를 한 애. 근데 물론 그 아이도 안타깝지만요. 그럼 정말 하는 행동 자체는 정말 이게 마땅히 처벌받아 맞는데 아픈 세대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아픈 세대. 네. 저희 아이들도 어쨌든 그렇게 엄마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의 일을 하니까 아이들 교육에 소홀해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해야 할 게 30분 남았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 반대이 진짜 교육을 그렇게 그렇게 교육에 집중했던데, 이제 아메리 사업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같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목표를 꿈 붙이고 해서, 근데 이제 파트너들이랑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들하고 했던 게 타임캡슐을 만들어가지고 1년짜리 목표 만들어서 놓고 다시 꺼내서 보고 그것을 매년 의뢰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꺼내고 쓰고 놓고 꺼내고 보고. 그래서 저희 안에 딱 넣어서 어느 시원이 하버드에 보내기 이렇게 넣는. 저는 와닿지도 않지만은 제 안에는 그렇게 목표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시원이는 보니까 중학교 때도 연기에 미친 거야. 그 본인이 연기에 미친 거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쟤는 연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일부러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게 가가지고 진짜 연기에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냥 새벽에 한 2시 정도 집에 왔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6시 정도 나갔다가 나가가지고 누가 연기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보내는 미쳐서 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연기를 하고 그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오늘은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못 갔어요. 하버드 대학교 옆에 있는 버스턴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BU를 이제 가서 졸업하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교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됐는데 어쨌든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지금 자식 자라면서 팔꿈치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공유해도 돼요. 지금 잘 돼 있는 것 따로 한 것이 아닌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사업이 준 아내 사업 통해서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자녀들에게 꿈꾸는 것,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모두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항상 물어보죠. 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아빠 정말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메 사업이 정말 그런 비전이, 일단 첫 번째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친구 같은 엄마?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스스로 우리 집은 밥은 셀프다. 자주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꿈을 계속 위해서 전진하는 자녀들이 자랑스럽다. 사업하는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미안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둘이서 저녁에 밥 먹고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밤에 들어와서 보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 사업하는 엄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어떤 의미였나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가 아베 사업을 포기할 그 발언들을 보면서 아베의 의뢰들이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듯이 아빠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서운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 뭐냐면은 이 아메이 사업을 한 자식들이 이 부모가 한 아메이 사업 누가 제일 잘하냐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식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방법 올바르게 한번 제대로 하는 방법은 자식들이 인정받도록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인정받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자식들한테 내 부모가 멘토라는 이야기 듣는다면 일단 우리 사업의 성공이다, 우리 삶의 성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영상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메를 한 리더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고요. 저희 또 박수미 또 그 리더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생의 그 목표는 여행하는 거예요. 저 반대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저 반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애들 둘이 데리고 해외여행 가버리고 그러고 막 또 갔다 와서 또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메 이제 보상 여행을 첫 여행 제가 그때 이제 하이나이 발표가 됐어요. 딱 오니까 호주 케언즈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보더라고요. 하이난을 이제 또 발표를 한 걸 보고 이 여기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7년에 하이난을 이제 그러니까 6년에 사인하고 2007년에 이제 첫 하이난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제 아내가 보면서 여행을 한 며칠 이렇게 3년 다 다니면서 여보 이런 여행 평생 갈 수 있다면 한다면은 보너스 안 줘도 자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이 제 아내는 맞아요. 이 인생이 여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30개 곳 정도 25개국 30개 정도 지역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꿈을 정말 이루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었고요. 저희 아내의 이제 이야기 한번 그렇게 반대했던 아내 이야기 한번 배달 왔습니다. 뭐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딱 들렸던 얘기가 아이들이 스키 타고 내려와서 5초에서 6초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존경의 눈빛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5초에서 6초의 순간이 그 아이들의 평생을 바꿔요. 우리 엄마가 해내서 우리가 이런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느끼고 우리 엄마처럼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거든요. 그걸 평생 느끼면서 왜 아메 리더의 자녀들은 잘 되는지 그게 바로 그 순간의 5초예요. 저도 온유랑 시온이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이들이랑 여행이 어떤 거 알잖아요.
또 다녀와본 아이들의 그 행복은요, 더 이상 뭘 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줄 수 없는 행복함이거든요. 잊을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가? 내가.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게 내 꿈이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의 꿈에 함께하는 거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생각, 말하는 대로 된다잖아요. 아침마다 외치는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칭 차량 번호가 아니고요. 제가 아내 사업 처음 했을 때 들어왔던 캐시백이에요. 7,330원. 이 돈이 매달 들어오고요. 이게 증가해서 오고 평생 들어 상속되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3개월을 다 모아도 3개월 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만 원이 매달 들어오고 이게 증가하는데 평생 들어 상속돼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이 돈을 저희 아내한테 방금 뭐라 했냐면은, 여보, 돈 캐시백 들어왔다. 7,330원. 그런데, 여보, 이게 시간 지나면 73,000원이 되고, 시간 지나면 73만 원이 되고, 시간 지나면 매달 730만 원씩이 나올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제 저한테, 그 개변노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당신이 지금 뭔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다고 그때부터 이제 심하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면 어때요? 많이 드세요. 왜냐면은요, 제가 그 프랜차이즈 할 때 있잖아요. 3군데 오픈해도 7,330, 그러니까 한 달에 7,330만 원이 들어와요. 단기 순이익으로도. 원래 어때요? 잘 나갔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7,430원이 들어오는 일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만둬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붙잡고 있는 제가 또라이 같잖아요, 사실. 돈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항상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잘 안 나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아요. 인생이 3불행 중에 한 불행이, 알죠. 예, 중년에 어떻게 될지. 이게, 이번에 코로나 오는 것처럼. 예. 이는 홍수 같은 일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쓰나미들이. 그래서 뭔가 이게 기회가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또 언덕이 될지는 모르니까 내가 잡았던 거죠. 큰 돈을 벌여야 되겠던 거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교토 상굴 중에 그 하나를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참,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 아내 그러잖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라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핍박했던 제 아내가 말한 대로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핍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이건 말한 대로 돼요. 내가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됐죠. 네. 자, 결국 아미 사업, 저는 당초가 하게 나오네요. 아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저는 비전이라고 봅니다. 아미 사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활 필수품 바꿔 쓰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을, 생필품 바꿔 쓰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세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내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수단, 생필품 바꿔 쓰는, 우리 인생 바꾸는 일은 얼마나 많은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못 이루고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는, 아내는 제가 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어차피 있어야 될 생각,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누구야? 누구 엄마? 아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딱 해줄 수 있는 답변, 10초 안에. 어차피 써야 될 생활 필수품, 아내 제품을 바꿔줘서 2, 3년에서 매달 2, 300만 원 들어오는 일이야. 그거 맞아요? 맞는 일이에요. 네.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거에 있었고,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요?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언제? 한 살이나 젊었을 때. 내가 몸에 열정이 있을 때, 에너지 있을 때, 건강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네. 그때 준비해야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아미 사업에서 제가 느꼈던
정말 사업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인 건데요. 그 포인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스폰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는 포기하지 않으면은 100% 성공한데 그 바이어 있잖아요. 저보다 3개월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 말 해놓고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렸어요. 저는 포기한 사람 그 선배 말을 듣고 그냥 혼자 과처럼 한 거예요. 네. 근데 안 된대. 저희 아내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할 일인가, 포기하지 않을 일인가,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뭘로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해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게 나아요.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포기해버리는 게 나은데, 여러분, 하면서 하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내가 공부가 돼야 돼요.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도 돼요. 3개월 제대로 공부가 되잖아요. 이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해도 5년, 10년은 가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 원동력, 에너지가 거기서 와이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라 그 알아보는 과정만 제대로 알아보잖아요. 이건 너무 적축보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이 싸움. 하는 싸움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은 제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되게 해주세요. 9% SP 되게 해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저 어떤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10년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10년이 되는 날을 내가 봤거든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년 안에 아이들 그 모든 시작들 있잖아요. 애들 옆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성공의 비결 중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안에 있는 내 사업이에요. 여러분, 하는 사업이 내 사업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내 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내가 암의 사업을 이렇게 쭉 하다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경험하게 돼요. 파트너가 한나라를 가버렸어. 파트너가 이민을 가버렸대. 파트너가 갑자기 암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된대. 막 이런 일들. 보통 소비자가 너무 제품 잘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갑자기 연락이 안 됐대. 제가 황당한 일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어. 골방에 어두컴컴한 소파에 내가 쓱 앉으면서 나는 스스로 독백을 하는 거야. 이차원 암의 사업 힘들지? 라고 물어봤는데 힘들어. 라고 하면 그건 내 사업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업은요, 사업인데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영국의 속담에 코끼리 코는 무겁지 않다는 이야기 있어요. 코끼리 코는 뭐예요? 사람의 몸무게만큼 무겁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자기 코가 무거우면은 그 코끼리는 병이 들었든지 곧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 코끼리 코 같은 생명이 있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아메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제품 바꿔 쓰는 거지, 인생을 바꿔 쓰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제품 전달이 힘들고, 사업 전달이 힘들고, 홈미팅 하는 게 힘들고, STP 하는 게 힘들고, 미팅 나오는 게 힘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 사업이 아닌 거죠. 아메이는 사명 같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늘, 그런 마음들을 먹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만났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하늘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어쨌든 이제 암의 사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신 꿈, 아이들 꿈, 애들 꿈, 와이프 꿈. 그럼 당신 꿈은, 저는 그냥 심플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태어난 목적들을 발견했고, 아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살면서, 어느 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꿈을 돕다가, 그냥,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저희 애들한테, 이야기 되면 좋겠다. 저희 아들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100%씩 따뜻하고 빠듯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름 그렇게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겪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나님 너 뭐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 꿈을 돕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꿈은 너무 단순하고요. 마지막에 메시지는 여러분 저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니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피니싱 웨이.
예, 나중에 잘 되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아내 사업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너가 큰 사업 해야 될사 왜 아내 하냐고. 왜 내가 아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냐고. 저 반대한 친구들이나 저 반대하는 아내 이야기를 들었다 안 한다면은 내가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내 인생을 살아준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내 인생을 살아준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잖아요. 예.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그러면 왜 직장을 다녀? 라고 물으면, 그 질문하면요. 걔는 개색을 해요. 그건 뭐 말이라고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나한테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야. 대답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그렇게 친구들끼리, 예, 그러면은, 뭐, 그냥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잘 키우고, 아이들도 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노후 준비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너 10년 너가 다니는 그 좋은 직장 다녀봐. 방금 너가 말하는 그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나, 아내 삶을 이유나 똑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끝은 달라요. 아내 삶은 나중에 성의 어떤 펜싱 왜 되는 그런 사업이 아내 삶은 끝이 다릅니다. 이제 아내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제 인생 살다가 그렇게 꿈꾸고,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묘미 여기다 적어놨던 것처럼, 여러분, 아내 사업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아내에게 진짜 한번 인생 한번 걸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잘못될 일이 없어요. 성공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내가 절대 너무너무 정직해서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아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이번 해변도 마지막 한 달 남았잖아요. 새 해변도. 이 한 달, 여러분, 훅구옥에다가 저한테는 하이난이 있었거든요. 훅구옥에 딱 암에서 하고 인생을 바꾸는 데는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결단해서 결과를 이루는 거,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1년 결단하면 되거든요. 훅구옥 꼭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